두산중공업이 자금난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예. 무려 이 부채 규모가 말입니다. 4조 9,293억 원이에요. 4조 9,293억 원. 이거 버텨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뭐 탈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거든요. 예. 여기에 단기 차입금이 2조 6,598억 원이고요. 예. 유동성 장기 부채가 1조 5,572억 원. 와, 만만치 않죠. 사채가 801억 원. 또 장기 차입금 등이 6,332억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4조 9,293억 원인 거예요. 엊그저께 수출입은행이 5억 달러 약 6천억 규모 외화채권 대출로 전환해 줬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줘도 두산중공업을 스스로 살아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출입은행이 5억 달러를 해주면서 만기가 1년 이내 그렇게 정했습니다. 물론 시간은 벌었어요. 시간은 벌었다고 해서 이게 뭐 두산중공업이 당장 살아나느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두산중공업은요, 기업 신용 등급이 BBB로 떨어졌어요. BBB로 떨어졌다는 것은요, 앞으로 회사채 발행해도 회사채도 발행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은행 대출도 못 받습니다. 이게 AA 마이너스, AW 마이너스, AA 마이너스만 돼도 대출 뭐 회사채나 대출 받기가 굉장히 힘든데 B 트리플이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두산중공업에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 돈을 넣어주는 수밖에 말입니다. 당장 두산중공업은 이야기해요. 원래 차입금이 5,700억 원, 또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있습니다. BW 이거 5천억 원입니다. 이거는 뭐 채권단이 마련해준 1조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상환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연말까지 두산중공업에 부족한 자금이 2조 원 정도인데 은행들이 대출 연장을 해주면 또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외국계 은행은 난색을 표하죠.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은 4조 9천억 원 중에 뭐 산업은행이 7조 8천억 원, 수출입은행이 1조 4천억 원이에요. 우리은행이 2,270억 원, 농협이 1,200억 원, SC제일은행이 1,700억 원이에요. 이처럼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이거 뭐 반대하고 있죠. 결국은요, 두산중공업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일 분리를 해야 될 거예요. 중공업을 빼내야 됩니다. 지금은요, 주식회사 두산이 지주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두산. 그 밑에 두산중공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두산 팝켓이나 두산 인프라코아, 또 두산건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지배구조 자체를 분리를 해야 됩니다. 두산중공업을 빼내고 여기에다가 다른 회사를 집어넣든지, 그죠? 바로 주식회사 두산이 두산 팝켓이나 두산 인프라코아를 같이 아우를 수는 없습니다.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을 두 개로 자르는 거예요. 두산중공업. 하나는 투자회사, 하나는 사업회사,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회사 부분을 분리한 것을 주식회사 두산 쪽으로 놓고 그 밑에다가 두산 인프라코아나 두산 팝켓을 놓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쪽에서는 사업 부문으로 나누는 두산중공업은 그 밑에 두산건설을 두고요. 그러면서 두산건설을 매각해서 그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다가 뭐 여기에는 분명히 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그럼 두산중공업에 돈을 넣어야죠. 두산중공업 투자회사야 오너들이 넣을 수가 있겠지만 이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정부가 넣어야 됩니다. 그럼 뭐 정부는 어디가 넣어요? 뭐 민간 시중은행에 넣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산업은행에 넣을 겁니다. 아니면 수출입은행에 넣을 거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넣는다는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예, 두산중공업을 국유화한다는 이야기예요. 국유화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이들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산중공업 자체가 옛날에는 이게 한국중공업이었거든요. 외환 위기가 끝나고 나는 해죠. 2000년에 이거 민간으로 한국중공업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두산이 이걸 샀고요. 근데 두산은 탈원전 정책으로 그냥 폭삭 망하고 이거 다시 내주게 생긴 거죠. 결국은 공기업 국유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두산중공업은요. 예. 아마 혹자들은 그래요. 한전 밑으로 가지 않을까. 뭐 한전에 또 그만큼 정전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한전에 뭐 자회사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 독립 공기업으로 또 다시 옛날에 한국중공업처럼 그렇게 서리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두산중공업이 공기업 국유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 아마 국유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오늘 이야기하신 분들 중에 대한항공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대한항공도 지금 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끝난 것 같고요. 어떻게 하든 해결하려고 들 텐데 쉽지는 않을 거다. 아시아나항공에는 1조 7천억 원의 긴급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대한항공에는 뭐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자금을 지원한다는 이야기 이제 곧 발표를 할 거란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도 공기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다 하나씩 자금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다는 건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구제금융, 공적자금 이거 센터 만들어라.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정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뭐 한 3, 4년 주는 거죠. 공적자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넣어서 그들이 지금 하던 경영진이 3, 4년 운영해서 공적자금을 다 갚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업은 그대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뭐 죽는 거죠. 공적자금 회수가 되고 아니면 그걸 꼭 살려야 되면 지금처럼 공기업화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이대로 가면 자꾸 국유화만 늘려가는 것 아닌가. 전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직까지 뭐 정부의 대책이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제가 공적자금 센터 만들어라 산하로 만들든지 뭐 기재부 산하로 만들든지 그리고 공평하게 판단해서 공적자금을 투여하자 그런 이야기도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근데 아직 미동은 없습니다. 미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동이 곧 있겠죠.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잘해야 될 텐데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될런지 좀 더 고민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국유화되는 기업이 이렇게 많아지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시장경제거든요. 시장경제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근데 시장경제를 망가뜨리고 국유화를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